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알로스틱 드러그에 대해 발표할 17학번 이창윤입니다. 저는 생화학을 배우며 자연스레 효소에 대해 관심을 가졌고 효소의 알로스틱 사이트를 이용해 질병을 치료할 수 있다는 점이 호기심을 끌어 이번 발표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알로스틱 드러그란 단어를 들으면 무슨 생각이 드시나요? 아마 대부분은 알로스틱 사이트나 새로운 약품이라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이미 알로스틱 드러그를 먹어봤다면 혹시 믿을 수 있나요? 이 물질은 바로 알코올입니다. 오늘 발표를 듣고 나면 왜 우리가 술을 마시면 잠이 오고 과한 음주를 하면 다음날 기억이 없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 우리 몸은 어떻게 작용을 하는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몸은 자체적인 시그널링 몰리큘이 각 리셉터의 액티브 사이트에 결합을 하고 이 리셉터에서 올바른 시그널이 나옴으로써 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 시그널이 필요한 양보다 과하거나 적게 되면 이상 반응인 질병이 생기게 됩니다. 이런 이상 반응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약을 섭취합니다. 먼저 기존의 클래식 드러그는 우리 몸의 자연적인 시그널링 몰리큘을 흉내내는 의약품입니다. 따라서 리셉터의 액티브 사이트에 직접 결합해 시그널이 나오지 못하도록 하거나 시그널링 몰리큘의 기능을 완벽히 따라해서 시그널이 인위적으로 나오게끔 만들어줍니다. 그러나 클래식 드러그의 이러한 방식은 크게 두 가지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먼저 클래식 드러그가 다른 리셉터에도 붙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 몸은 효율을 위해 같은 시그널링 몰리큘을 사용하면 리셉터들의 액티브 사이트가 비슷하도록 진화되었습니다. 따라서 타겟 리셉터와 비슷한 액티브 사이트를 가진 리셉터면 클래식 드러그가 붙을 수 있고 의도치 않은 시그널이 생기거나 필요한 시그널이 사라지게 됩니다. 두 번째 문제점은 클래식 드러그의 방식이 중간이 없는 모 아니면 도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클래식 드러그의 작동 원리를 보면 아시겠지만 시그널링 몰리큘을 따라해 액티브 사이트에 붙어 시그널을 안 나오게 하거나 나오지 않는 시그널을 나오게끔 만드는 오직 두 가지의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온 약이 바로 알로스테릭 드러그입니다. 알로스테릭 드러그는 우리 몸의 시그널링 몰리큘에 직접 관여하는 것이 아닌 리셉터의 알로스틱 사이트에 결합해 리셉터의 구조를 변화시키는 드러그입니다. 사진처럼 리셉터의 알로스틱 사이트에 결합해 시그널을 없애거나 만드는 것이 아닌 시그널을 증폭하거나 줄이는 방식으로 작용을 합니다. 이런 알로스테릭 드러그는 시그널을 증폭하는 포지티브 알로스테릭 모듈레이터와 시그널을 줄이는 네거티브 알로스테릭 모듈레이터가 있습니다. 알로스테릭 드러그는 클래식 드러그와 비교해 두 개의 장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다른 리셉터에 잘못 붙을 확률이 낮다는 것입니다. 앞서 같은 시그널링 몰리큘을 사용하는 리셉터들은 액티브 사이트가 유사하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이들 간의 알로스테릭 사이트는 조금씩 다릅니다. 따라서 드러그를 투여해도 의도치 않은 시그널이 생기거나 정상적인 시그널이 사라질 확률이 크게 줄어듭니다. 두 번째는 시그널의 섬세한 조절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알로스테릭 드러그는 그림처럼 리셉터를 변화시켜 시그널의 세기를 조절해 시그널의 적절한 정도를 유지시킬 수 있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표는 클래식 드러그와 알로스테릭 드러그를 비교한 표입니다. 표를 통해 알로스테릭 드러그가 클래식 드러그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약인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는 이런 알로스틱 드러그의 의약품은 실제로 어떻게 쓰이는지의 예시인 벤조디아제핀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벤조디아제핀은 수면제나 신경안정제로 사용되며 불안 증세와 불면증을 치료하는 역할을 가진 약품입니다. 벤조디아제핀의 원리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신경에서 억제성 시냅스는 신경 전달물질 가바를 방출해 신경 전달을 유발합니다. 가바가 가바의 리셉터에 결합을 하면 염화 이온 채널이 열리게 되고 염화 이온이 신경세포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들어온 염화 이온은 신경세포의 흥분과 활동 전이를 억제시킵니다. 그러나 만약 염화 이온이 충분치 않다면 이상 반응이 생기게 됩니다. 이때 벤조디아제핀이 가바 A 리셉터에 결합을 해 가바에 의한 이온 채널이 열리는 빈도를 늘려주고 염화 이온이 더 많이 들어오게끔 해줍니다. 더 많은 이온은 신경세포의 활동 전이를 더욱 억제하고 결과적으로 불안을 안정시킵니다. 만약 가바로 인한 충분한 염화이온이 들어오지 못한다면 우리는 불안감과 불면증이 생기고 이때 벤조디아제핀을 사용하면 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도한 벤조디아제핀은 염화이온을 너무 많이 들어오게 해 혼수와 저혈압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발표 초반에 말씀드린 알코올 역시 이처럼 작용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알로스테릭 드러그에 대해 정리를 하자면 알로스테릭 드러그는 리셉터의 알로스테릭 사이트에 붙어 작용을 하며 과도한 사용은 시그널을 과하게 증폭시킬 수 있지만 클래식 드러그에 비해 리셉터의 시그널을 섬세히 조절하며 부작용이 적다는 장점을 가진 차세대 의약품이라는 것임을 알려드리며 오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